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부부입니다. 아들 둘 있는 집에 둘째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엄마가 하시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효자이긴 해요. 결혼 전엔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착이 심합니다. 결혼 전엔 오빠가 다 좋아 보여 좋은 사람인데 아쉬운 점이 급여가 작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것 때문에 저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반대가 조금 있었고요. 전 그냥 단순히 남편 월급이 부족해도 둘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결국 승낙하셨는데 딸 고생시키는 게 싫으셨겠죠. 남편 능력이 집을 살 정도는 안 된다며 세를 받고 있던 40평짜리 집을 신혼집으로 주셨어요. 오빠가 월급이 적어 그걸로 생활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였거든요. 맞벌이라곤 하지만 그렇게는 돈 모으기 힘들고 집을 사는 건 더 힘들긴 하죠.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는 친정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 오셔서 벽지, 침대, 이불, 커튼, 심지어 그릇까지 모두 취향대로 해놨어요. 그런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인테리어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모든 일의 전조증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또 있었죠.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오셔서 남편 밥 해주라며 야채, 고기, 과일 등등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고 가세요. 장을 봐주시니 처음엔 고마웠죠. 근데 남편은 집밥을 먹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퇴근 시간도 제가 늦을 땐 저도 집에서 밥을 안 먹죠, 당연히.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셔서 그런지 저도 음식 함부로 못 버리는데 이건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냉장고 2대가 있는데 본인 입맛대로 다 챙겨놓고 왜 이렇게 음식이 안 줄어드냐고 잔소리는 늘 하시고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매번 썩은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버리는 거 생각해서 쉬는 날엔 저 혼자 굳이 음식을 해서 하루 5끼도 먹어봤지만 너무 많아서 줄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밥 타령도 심하시죠. 남편이 혼자 자취할 때는 밥을 해먹는지 사먹는지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제가 잘 알죠. 자취방에 놀러 가면 냉장고는 늘 텅텅 비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며느리가 밥은 해주냐, 아침은 먹고 다니냐, 사 먹지 말고 굶지 말아라라는 내용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밥은 해 먹었니? 같이 먹었니? 하는 내용의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내더니 결혼 2달 정도 후부턴 저에게까지 거침없이 보내시더라고요. 반복이 되니 저도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답장을 보내드려야죠.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안 거르고 집에선 주로 해먹으려고 해요, 어머니. 많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을 땐 사먹고 하니까 저희 식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요. 소용없습니다. 남편에게 또 톡을 보내 밥은 먹었니? 혼자? 어디서? 해먹었니? 사먹었니? 물으세요. 남편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냉장고가 터져라 음식 쌓아두고 매일 아들 밥 타령이에요. 결혼 후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에 카톡까지. 잠잠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하루 2번도 집에 오셨어요. 오후 2시에 왔다가 밤 10시에 갑자기 오신 적도 있어요. 어떤 날은 자고 있을 때 새벽 2시에도 오셔서 아들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술상피라고도 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너무 늦은 시간엔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네 엄마가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하면서 한 달에 꼴랑 월급 300 정도 받으면서 뭘 그렇게 일한다고 요새냐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용돈을 요구하셨었고 남편도 원래 그랬다면서 당연히 드리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월 100만 원씩 드렸어요. 아들 월급 세후 150도 안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한 거 제가 다 쓴다고 합니다.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바꾸고 뒤적거리시는 게 취미죠. 방을 뒤적거리다 제 옷과 액세서리가 너무 많다며 짜증을 내고 날린 거예요. 전 옷이며 액세서리 등엔 관심 없거든요. 그건 친정엄마가 사준 게 거의 다였어요. 설명을 하면 사람 말은 안 듣는 건지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같은 소리만 반복하세요. 하루는 쉬는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오셨는데 당연히 음식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랬더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편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왔는데 편하게 음식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김치찌개, 생선구이 등 만들어서 드렸어요. 겨우 식사 준비하고 과일과 차까지 대접했죠. 제가 차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계속 아들 칭찬만 하는 거예요. 제게 고맙다는 소리는 1도 없었고 오로지 아들 자랑만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한다는 소리가 친구들이 네 음식 너무 맛이 없단다. 나물무침도 하나 잘 못하는데 네 아들 밥 얻어먹기는 글렀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부터 몸살이 와서 직장도 못 갈 정도로 아파서 누웠어요. 다음 날도 그렇게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댁 술자리가 있으니 오라면서요. 남편은 흔쾌히 간다고 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나 아픈 거 몰라?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간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 죽을 병도 아닌데 못 갈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엄마도 혹시 네가 안 온다고 하면 나 혼자 오라고 했다면서 혼자 갔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 제사 때도 자고 가라 그래서 남편이 저 다음날 일찍 일 가서 안 된다니까 아들만 자고 가라 했거든요. 몸이 아프니 더 안 좋은 일들이 떠오르고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정말 이 사람도 연애 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었죠. 그리고 시아버지 어디 갈 때 꼭 태워달라고 하십니다. 첫째 아들도 있는데 꼭 남편한테 그래요. 어느 날 시댁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모임 있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랑 셋이서 먹으라고 했었죠. 집에 일찍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아버지 모임 가는데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걸어서 15분이면 되는 거리를요. 밥 다 먹고 집에 가려는데 시아버지 모임 끝나고 집에 올 때도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부모님 어디 모셔다 드릴 수 있죠. 근데 매번 어떻게 출타하실 때마다 전화를 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 모시고 왔죠. 남편이 쉬는 날은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네 아버지 어디 가는데 태워다 줘라. 운전하고 가시면 되는데 아버님도 꼭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짜증내면서 할 거 다 해주고요. 쉬는 날 저렇게 불러대서 결혼하고 저랑 데이트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럴 거면 장가는 왜 보냈는지.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여름 휴가 때 시어머님이 휴가를 같이 보내자며 토요일부터 시댁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휴가를 시댁에서. 그것도 5일 동안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쉬어야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밖에서 파는 음식 먹으면 죽는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끼니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상상만 해도 너무 지치고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할 말을 해야겠다 싶어 쉬는 동안 자주 올 테니 5일 동안 같이 보내는 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오늘은 제발 집에 가서 자자고 어머님 만나기 전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둘이서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내일 약속이 있어서 4시 안에 집에 가면 된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휴가는 같이 못 보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편도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던 거죠. 그럴 거면 자기가 먼저 부모님한테 약속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결국 또 술 사서 시댁 가서 먹고 자고 왔어요. 아무리 시댁에 옷이 준비돼 있다고 한들 이 더운 여름날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속옷도 없이 진짜 찝찝하죠. 집도 가까운데 매번 시댁에서 그렇게 자는 것도 진짜 불편하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과중돼서 몸이 경직된 부분이 많다고 마음 편하게 좀 쉬어보라고 했어요. 참,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친정엄마가 보고 싶은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에 갔는데 그날 시부모님한테는 말 안 하고 갔어요. 제가 벨소리에 민감해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놔요. 전화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죠. 시어머니한테 부재 중 5통이 와 있더라고요. 30분 뒤에 다시 전화해보니까 버럭 화내면서 다짜고짜 계곡 가려고 나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저 자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놀랬대요. 친정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지 말도 없이 가냐고 난리를. 그러면서 저한테 시부모님께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사전에 계곡 간다는 말이나 연락도 못 받았고 씻거나 잠들거나 일이 있어서 전화 온 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고작 30분 지났다고 집까지 찾아오는 극성스러움도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요? 평소엔 아들한테 연락도 그렇게 잘하면서 그럴 땐 저한테만 연락해서 왜 그렇게 들들 볶는지. 아들은 30년 키워서 며느리들이고 이제야 효도받으면서 왜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에게 30년 키운 아들만큼의 효도를 바라나요?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팠고 왜 친정에 갔는데요. 그리고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날이 됐죠. 저희 집에서 음식하고 생신상을 차려 친지분들도 모셨고요. 시댁 어른과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아들 자랑을 늘어놨어요.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았는데 제가 친정에 가 있던 얘기를 꺼냈어요. 말도 안 하고 친정에 간 제가 시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절대 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 욕을 거침없이 해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둘러싸인 곳에서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도 어른들 계시니 조용히 얘기했죠. 말 안 하고 친정 간 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 남편한테 얘기 다 하고 갔어요. 남편한테 전화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저랑 의 일을 여기서 왜 그러세요? 했죠. 그랬더니 그 자체는 사과할 일은 아닌데 전화도 안 받고 놀라서 집까지 찾아갔지만 없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평소 과묵하시던 큰어머님께서 아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친정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몸이 안 좋았다며.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서 간 거겠지. 지 남편이나 시댁이 잘 보듬어줬으면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친정에 갔으려고. 우리도 시집와서 친정엄마 많이 보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도 없이 친정에 간 게 잘못한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데 시아버지가 화가 났으니까 저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라고 앞뒤 안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이 말만 하면서 그냥 사과하라고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혼자 두고 그렇게 가면 끼니는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하냐며 그게 네 잘못인 거라고. 아들 걱정을 미친 듯이 쏟아내더라고요. 그중엔 당연히 제 걱정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예전에 친구들이 왔었는데 제 시금치 무침도 제대로 하나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다네요. 저 없을 때 아들 밥 누가 하냐 끼니 걱정하더니 우리 아들 밥도 잘 못 얻어먹는다고요. 결국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시금치. 제발요 좀. 전 이제 시금치도 싫어요. 제가 아들 종으로 보이세요? 집안에 종 하나 들여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오시고 쉬는 날마다 불러서 시댁 가서 자고 그렇게 아들 자주 보시고 이런 종도 부리는데 그게 모자란가요? 그럼 아들하고 평생 같이 사세요. 아니 이 땡땡년이 시댁 어른들 계시는데 밥을 잘못 먹었나? 미친 거 아니냐? 라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떼어놓자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 누가 울어야 하는 건지. 그러자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모자가 쌍으로 본 모습을 보이나요? 시어머니를 꽉 안아주면서 저를 악마 보듯이 쳐다봤어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소녀 같은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혼으로 묶여있던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야, 이 미친 땡아.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돼? 네 엄마가 하는 짓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네 엄마랑 지내.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네 옷이랑 몸만 나가면 되는 거야. 미저리처럼 집착하는 네 엄마하고 오손도손 손잡고 살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이 집이 네 집이냐며 자기 아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웃었죠. 그 아들의 그 엄마네요. 그렇게 착하신 아드님이 엄마한테 사기를 쳤나 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사위가 돈 없다고 내주신 거예요. 아드님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능력 없는 빈털털이에요. 그렇게 못 믿겠다면 그 귀하고 귀한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네가 돈 모아서 집 샀다고 하지 않았냐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시댁 어른들이 웅성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만. 이런 얘기 들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아들 자랑만 하고 사셨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설명해준다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저를 혼자 두고요. 그 자리에서 결국 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큰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다른 어른들도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큰아버지는 네 시어머니 원래 유별났는데 결국 일이 터진 거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시댁 어른들이 왜 제게 미안한가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이 희한한 거죠. 그런 꼴 보여드려 제가 죄송하고요. 한 번은 터졌어야 할 일인데 그게 친지들 앞이라 참. 시어머니는 그렇게 친척들 앞에서도 체면치레 하던 사람인데 아들 능력 다 까발려졌으니 어떻게 보면 더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큰 파도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런 상황을 다 본 시댁 친척들도 저한테 찾아오셨고 말리셨지만 큰어머니만큼은 제 생각대로 하고 살라며 네가 더 답답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앞날은 잘 생각하라고요. 몇 번 뵙지도 않은 분인데 참 고마웠습니다. 저런 분이 제 시어머니였어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누구 말처럼 전 정말 이제 시댁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거든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한다면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말렸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될 거였으면 자식 없을 때 결론 지은 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많이 죄송하고 면목도 없지만 엄마 회사를 더 잘 도와드리면서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여러 일들도 처리하느라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글 쓰면서 제가 더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사람들과도 만나고 제 인생 더 즐기려고요. 제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욕 말고 새로 시작하는 저한테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